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면서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화에 대한 무력 시위로 풀이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된 뒤 하루 만에 북한이 이렇게 SLBM을 발사했는데요. 이 발사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번에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한 시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시면은 전날에는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를 미국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20전부터 북한은 무언가 이러한 시위를 해야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 SLBM이 사드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더욱 명확하게 이 발사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사드는 일종의 북쪽 방향을 향해서 한쪽 방향을 감시를 하는 그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는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을 감시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이런 레이더 시스템이나 혹은 이제 구축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자체가 사실 이제 북쪽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바다 쪽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SLBM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즉 이러한 미사일 감시 범위를 벗어나서 그래서 공격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제 북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이러한 사드를 아무리 구축하더라도 자신들은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 처음 실시한 게 지난해 5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바로 이제 올해는 4월 23일에 발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실패를 또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 두 번째거든요. 이 SLBM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SLBM은 이제 서브마린 런치드 이제 벌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즉 이제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이런 무슨 정찰기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을 통해서 이런 미사일 발사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발사 위치를 파악을 하고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잠수함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물속에서 발사하는 것입니다. 네네. 즉 잠수함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사할지 감시하기 극도로 어렵다라는 것이 이러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장점이고요. 특히 우리 소위 얘기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 보유국 그러니까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은 전부 이러한 SL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드도 잡아내기 힘든 SLBM을 발사하고 있다. 이런 일종의 무력 시위, 과시 같은 걸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도 자주 활용을 했습니까? 예, 지금 북한이 이제 이런 SLBM 발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사실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 이제 5월이었나 이제 그때 첫 발사가 있었고요. 사실 첫 발사 당시에는 좀 굉장히 발사 각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점차 지금 안정된 성능을 보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 발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시험 발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이미 지금 북한은 지난 4월에 사출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실험 발사라면은 최소한 초기 비행 정도 단계까지는 구현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구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네. 실제 그러한 구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런 어떤 무력 시위를 위해서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앞서 팽지용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초기 비행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행 거리나 정확한 실패 여부는 군 당국이 지금 분석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실 때 미사일의 발사 성패는 어느 부분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이 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고 정점 고도라는 게 뭐냐면 미사일이 제일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고도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꺾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가 이제 소위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주 순식게 생각하면 이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이 공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방향에서 던지면은 공이 가장 높은 지점을 찍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런 정점 고도나 혹은 실제 운용을 할 때 정점 고도를 다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까지 그런 올라가서 제대로 된 탄도 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성공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북한의 이렇게 계속되는 SLBM 발사가 일종의 북한의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까요? 일단은 기술 진전의 측면은 이전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2014년 그 5월인가 그때 발사했을 때 보고 있으면은 이 약간 좀 미사일 자체가 좀 안정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장 올해 4월 발사만 하더라도 그 미사일 자체가 굉장히 제대로 안정된 각도로 발사가 되고 특히 지금 이제 이 기존에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들은 액체 연료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야만 잠수하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술력을 북한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즉 지금 북한은 하루하루 나날이 지금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진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발사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뭐 일단 이런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뭐 이전부터 예견이 됐었고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이러한 그 행위들을 나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 김정은이 올해 그 3월에 지시했었던 그 실전적인 핵탄두의 폭발 실험. 그러니까 그 실제 배치를 해서 쏠 그 핵탄두를 그 뭐 예를 들어서 풍계리 지하시험장 같은 데서 터트려 본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작년 그 8월에 기억을 하듯이 목함질의 도발과 같은 그러한 무모한 도발을 다시 한번 감행할 가능성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수석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